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바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이제 통합과 이제 과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윤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아마 PPT 자료는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저희 브러셔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브러셔는 나중에 한번 될 것 같고요. PT 자료 있는 거 거기 프린트해서 들어가 있죠. 브러셔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 잠깐 한다면 저는 이제 센티움 학원에서 이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과학팀이기 때문에 저희 다른 팀 선생님도 같이 수업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치랑 이제 압구정에 이제 출강하고 있고 이제 송도랑 또 변리사 스쿨이라고 해서 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합과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통합과학이 이제 물화생지 1, 2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2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이제 어쨌든 통합과학이라는 게 통합과학 전문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2, 3학년들 이제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 맞는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 오버돼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그런 건 좀 유인물을 잘 봐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영역별로 당연히 중요한 단원들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통합과학 전에 이제 융합과학일 때는 조금 기술과정 같은 내용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었는데 통합과학이 되면서는 그런 내용들은 다 빠지고 주요한 파트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이제 수능 정도의 이제 고난도 문제도 대거 나옵니다. 그래서 막 너무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근데 이걸 틀리면 1등을 받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친구들이 준비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학교별이랑 영역별 선생님들의 성향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학교마다 선생님이 2분 들어오신 학교도 있고, 뭐 3분 들어오신 학교도 있고, 또는 이제 혼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통합과학은 물리화학 선생님이 하신다. 아니면 우리 학교 통합과학은 뭐 생명과학 지구과학 선생님이 하신다. 이러면은 조금 난이도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 파트를 위주로 하시는 분은 물리 파트를 잘 내시겠죠, 아무래도. 그럼 이제 아이들이 알잖아요, 저희가 이제 물리가 좀 어렵다는 거를. 그러니까 시험이 아무래도 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아이들과 같이 좀 수업할 때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단원은 4개 단원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2단원까지 해서 1학기, 3, 4단원에서 2학기가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물화생지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영역이 다 섞여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1단원 절반, 2단원 절반에서 뭐 1학기 중간고사, 그다음 뒤에는 1학기 기말고사, 3, 4단원의 앞에 절반은 2학기 중간고사, 뒤에는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별 비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과목별 이제 이거는 뭐랄까요? 목차 있죠, 목차. 통합과 목차를 보고 나누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물리화학이 그래도 조금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생명과학과 이제 지구과학이 나머지를 차지하는데 요건 이제 목차상 얘기고요. 목차상 얘기고 난이도로 좀 보면 애들의 이제 파악한 난이도로 보면 물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좀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단원 같은 경우는 거의 물리가 반이 넘어요. 그래서 4단원 때문에도 그렇고 물리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을 이제 아무래도 과학이라는 게 좀 비주류 과목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신경을 안 쓰기에는 좀 비중이 좀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제 예비고1 어머님들한테 얘기하기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예비고1이든 뭐 예비 중3이든 예비 중2든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대입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학원을 다니고 학원을 고르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수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고등학교 와서 우리가 내신을 잘 따야 되는 이유는 수시잖아요. 수시 때 조금 더 잘 가기 위해서인데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죠.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ABC로 나누게 됩니다. ABC로 나누게 되고 보통은 A를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학교에서. 굳이 B를 줄 필요는 없거든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대학도 알고 있겠죠. 대학도 알고 있으니까
조금 여기에 3학년의 비중을 조금 낮춥니다. 예전에는 1학년 점수가 좀 낮고 2, 3학년 때의 교과 성적을 좀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3분의 1로 비슷하기 때문에 1학년 때의 성적이 좀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 있는 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비율,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1, 3번은 다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수를 좀 보시면 보통의 학교는 과학이 8단위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 영어 전부 다 한 8단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단위라는 건 뭐냐면 반 나눠서 시간표에 이제 우리 1학기 시간표 봤잖아요. 시간표에 4칸 정도는 다 수학이 4칸, 과학이 4칸, 국어가 4칸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한데 보통 그래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거 열심히 안 하잖아요,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단위수가 하나니까 수학을 잘하면 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단위수가 그 중요도를 나타내는데 똑같습니다. 과학이나 수학이나 국어나 똑같기 때문에 단위수로 생각했을 때는 과학이라는 과목이 좀 무시를 당한다, 뭐 비주류다 이렇게 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뭐 주요 학교 근방의 주요 학교들이 현대고랑 세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저희 뭐 내신 분석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학교가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좀 있어요. 보시면 현대고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물리화학에서 좀 변별력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 현대고는 물리화학에서 계산이 좀 내는 문제를 좀 내는 편이고,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엽적인 문항이 좀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지엽적이라는 건 뭐냐면 교과서가 있을 때 우리 그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좀 이제 사이드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지엽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요? 좀 아이들이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 이런 걸 좀 잘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성취도별 뭐 평균과 편차가 있는데 이건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상위권에 좀 몰려 있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뭐 그냥 작성한 게 아니고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가시면 어머님들을 얼마든지 다 보실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확인해 보시면 우리 지금 희망하고 있는 학교의 어떤 이런 성취도별 평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보시면 평균이 좀 높습니다. 평균이 좀 높아요. 근데 편차가 이제 뭐 보통입니다. 한 16, 17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반적인 학교가. 그러니까 이게 편차는 비슷한데 평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잘하는 점수가 높은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평균 자체가 그냥 높은 거기 때문에 학교 시험은 중상인데 평균이 높다. 그럼 애들이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세화고를 보시면 세화고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화고가 재작년까지는 많이 어려웠는데 작년에 조금 쉬워졌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반발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화고 문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거기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좀 조절을 좀 하지 않았을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2학년 원과목 수준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게 좀 우리가 따지기는 좀 그런데 강사들이 보기엔 이건 1학년 정도, 2학년도, 3학년도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문제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근데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제 막 중3이 고1에서 올라와서 풀 수 있는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심화된 문제를 내게 되고, 그리고 모의고사에 그림이나 실험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틀려요. 실험에서.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중학교 때의 공부는 적당히 외우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잘 받고 어느 점수의 높은 등급을 받죠. 보통 A를 받아올 거니까.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외우기만 하면 실험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게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중학교 공부,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 한 90점 이상은 늘 맞았으니까 했던 애들이 중학교 때 생각해서 그렇게 공부하면 통합과학에서 좀 높은 점수를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세화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화고를 보시면 세화고는 평균이 낮죠. 아까보다는 조금 낮은 걸 볼 수 있고 그만큼 문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코로나 이후에 벌어지는 좀 현상인데 예전에는 뭐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뭐 우리 학교 평균 70점이면 70점대 애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50점, 90점대 애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요새는 아닙니다. 요새는 평균이랑 이렇게 있을 때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평균에 몰려 있게끔.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거의 이렇게 됩니다.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하는 지금 상황이고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진짜 안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이제 학업에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생겼으니까 막 그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 다 모든 과목 선생님들 다 얘기를 해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양극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학교에 이제 갇혀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갇혀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에서 학교에서의 등수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한데 좀 더 크게 보면 어쨌든 전국에 있는 애들과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반등석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거기에만 갇혀 있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이제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학교에서 내가 뭐 한 반에서 우리 학교는 좀 잘하는 학교고 나는 뭐 반에서 한 2, 3등 하니까 이렇게 안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막상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대학이 그렇게 높은 대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경각심을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3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좁은 곳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국 단위로 좀 생각을 해서 넓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화고랑 현대고 문제들 몇 개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 과거 좀 그렇죠. 문제가 보면은 길어요. 일단 문제가 길고 그림도 어렵고 해서 아이들이 좀 풀기가 난해한 문제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하고 문제인데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틀렸고 이런 문제를 풀려면 선행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선행을 한 친구들은 맞춰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통합과학 대충 이제 내신 몇 달, 뭐 한 달, 두 달 다니고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생명과학 파트고 여기도 이제 생명과학 파트긴 한데 잘 안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에 많이 들어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에 정말 조금 요런데 있는 내용들의 문제를 많이도 안 냅니다.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내게 돼요. 근데 그 문제를 틀려버리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학이라는 걸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문과생이든 이과 지망생이든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추세가 대치는 뭐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강남 쪽은 목동 쪽을 보시면 여름방학부터 통합과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시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어쨌든 중학교와는 별개로 어쨌든 고등학교를 준비를 하는 거니까 생각보다 여름방학부터 통합과학을 천천히 준비해서 몇 바퀴 돌고 가서 내신을 잘 받겠다는 친구들도 좀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리화학을 먼저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면 이제 물리화학이 돼버리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한 70% 이상은 해결이 좀 됐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자녀가 뭐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지만 본인의 자녀가 뭔가 이과 계열이다라고 한다면 통합과학을 지금부터 보다는 일단 원과정을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부터건 아니면 3월부터건 이때 시작해도 제가 보기엔 늦진 않는데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원과목을 하라는 얘기는 앞에서랑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이걸 제가 빼먹었네요. 라이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등수를 매길 건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과연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1등급을 받고 누가 상위권이냐 이걸 좀 보셔야 되는데 원과목을 이제 선행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선행을 한 친구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목을 준비한 친구들이죠. 뭐 자사나 영재교나 아니면 뭐 과거나 준비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물론 다 붙으면 좋겠지만 그진 않잖아요. 또 아무래도. 그러니까 떨어진 친구들이 올 거고 그 친구들은 원 과목, 투 과목 다 공부를 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이제 비비려면 최소한 그 친구들의 반의 반은 공부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갔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통합각을 비슷하게 받을 수는 있어요.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데 2학년 때 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 친구들이 좀 많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공계 친구들이라면 문과는 조금 예외긴 하지만 이공계 친구들이라면은 원과목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마찬가지로 문과 친구들도 통합각을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 친구들과 라이벌이기 때문에 통합각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신 대비는 일단은 뭐 월별로 따졌을 때는 이렇게 과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도 이제 물리화학 반이 생길 거고 통합과학 반도 이제 마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3월부터는 이게 좀 잘리긴 했지만 뭐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정리하고 아이들과 카톡방 해서 계속 질문 받을 거고, 그리고 주차별 워크북 나갈 거고 테스트 당연히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보통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어머님들이 보시기에 아마 한 9주? 이 정도에서 본다고 보시면 돼요. 2달에서 한두 주 더 추가해서 이렇게가 이제 중간 기말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3월, 4월 가서 5월 첫 주나 4월 말에 시험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5월, 6월에서 7월 첫 주나 첫째 주 보기 때문에 한 9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 정도에는 1단계를 볼 거고 나머지 한 달 동안 요거를 좀 봅니다.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주 가는 건 아니고 학교별로 조금 상황을 좀 맞춰서 서술형이 좀 덜 나오는 학교는 유사 문제나 좀 고난도로 갈 거고 뭐 고난도가 많이 나오는 학교는 고난도의 비중을 조금 더 키워서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직전 때는 이제 학교 내신 그 난이도에 맞게끔 모의고사를 좀 보게 될 거고요. 여기는 저희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수업을 하게 되면 성적표가 거의 매주 나갈 거예요. 테스트를 보게 되면 성적표가 매주 발송이 될 거고, 그다음에 영상도 유튜브 주소로 해서 항상 볼 수 있게끔 나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자체 교재를 이용을 합니다. 자체 교재로 저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교재를 보고 좀 괜찮은 문제들, 그리고 워크북에는 그 서울 주요학교 기출 문제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 문제들만 들어가 있어요. 학교 문제들만.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서울 주요 지역에서도 공부를 좀 한다는 지역에 있는 문제점을 모아놨기 때문에 저희 워크북이 조금 어려운 편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로우라는 인강 사이트에서 저희가 수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아무나 선생님은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워크북입니다. 제 워크북이고요. 이거는 실제 기출 문제고 이게 아마 현대고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그림 똑같고 그다음에 보기 똑같고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그 지금 받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뭐 그냥 똑같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시험 문제고 워크북에 있는 문제인데, 그럼 이게 제가 100% 맞추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그리진 않았을 거잖아요. 문제를. 그러니까 소스가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하거나 현대거나 뭐 압구정거나 여기는 어디에서 좀 잘 출제를 한다 이런 거지 알고 있는 거죠.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또 마찬가지로 그냥 뭐 똑같죠. 빈칸 정도의 위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북이랑 그러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원에서 주는 문제들만 열심히 풀어도 어느 정도의 성적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하기가 조금 따라오기가 조금 이제 버거워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요새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필지에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런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과학이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영어라고 할까요? 뭐 영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과학이 1등급이고 이렇게 할까요? 1등급이고 영어가 3등급이다. 아니면 과학이 2등급이고 영어가 2등급이다. 그럼 이제 학교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 등수인 거고 이건 이제 대학에서 보는 등수인 건데, 대학에서는 얘는 2등급인데 얘는 2점 얼마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얘가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얘도 2고 평균이 1 더하기 3한 다음에 반 나누면 2고 얘도 인데 대학에서는 얘가 점수가 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왜 그러냐면 등급이 낮은 쪽에 좀 더 가중치를 줍니다. 비중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과목이 있으면 이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평균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 가만 보다 보면은 가끔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물화생을 볼 건데 이번에는 물리화학은 공부했으니까 생물 이번에 접을게요.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좀 위험합니다. 이러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골고루 해야 됩니다. 골고루. 그래서 과학 때문에 의외로 지금 내신 성적에서 좀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과학 선생님이니까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비주류라는 과목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주요 과목은 그러니까 골고루, 전 공부를 골고루 하라고 하는데 어디 편향되지 않게끔 골고루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 생각하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 통합과학이 보통 중앙등 과학이 한 2배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배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1년 과정이 통합과학이 이제 한 학기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요. 양이 많고 그리고 교과서나 문제집이 없는 내용도 많이 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내요. 그리고 그다음에 풀어야 될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에 있는 문제도 풀어야 되고 뭐 저랑 만약 수업을 한다면 워크북에 있는 문제도 풀어야 되고 모의고사 이런데 다양한 루트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좀 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중등과학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과목인 거고 요거만 하고 아마 저는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항상 시험 끝나고 이제 이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겨울방학 때까지 그냥 국영수만 하다가 3월도 그냥 내신 보고 이제 3월 중간, 5월 중간고사 끝나고 들어오는 친구들 내 어머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를 뭐 A, B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시험을 보니까 과학이 5등급도 나오고 6등급도 나와서 애들가 이제 충격에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어머님들은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중학교 때 A, B면 1등급, 2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5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드리면 A등급이 평균 30%입니다. 서울 평균이 한 30%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0등은 A입니다. 100명 중에 30등은. 근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지금 숫자가 뒤에 잘렸는데 100명 중에 23%가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3명만 3등급입니다. 그럼 다시 보면 300명 기준으로 볼게요. 300명 기준으로 보시면 중학교에서는 93등까지가 A등급이라면 고등학교에서는 69등까지가 3등급입니다. 그러면 70등부터 93등까지는 4등급인 거예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 A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 4등급으로 출발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B는 5등급, 6등급도 나올 수 있겠죠. A, B를 왔다 갔다 했다는 애는 B가 점수인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등급이 1, 2등급이 나온다. 그럼 걔는 2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 그냥 그런 거 없이 막연하게 A, B니까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안에 있는 주요, 우리가 알고 있죠? 저희 뭐 스카이, 중경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보통 요 안에는 들어와야 됩니다. 요거 절반 안에는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대략 한 50등 정도 나오시면 됩니다. 300명 중에서 50등 안에 들어와야 좀 비벼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우리 학교 안에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 등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능이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우리 애가 몇 퍼센트냐? 요거는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해 보시면 돼요. 우리 애가 A인데 A 중에서 몇 퍼센트 A냐? 이게 궁금하시면 담임한테 좀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합과 이제 많이 알아보시고 많이 이제 찾아보시고 하실 건데 제가 보기에는 통합과학은 뭐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혼자서 공부하기도 어려운 과목이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혼자서 가르치기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다른 과목들 선생님들이 좀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팀이고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광고 선생님들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유일무이한 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뭐 매주 회의를 하면서 어디 계속 이제 연구를 좀 하고 이제 학생들도 공유를 하고 이런 성향의 학생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지역들을 나가세요. 뭐 중계, 목동, 송도, 뭐 인천 아니면 뭐 성남, 분당 다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또 괜찮은 문제를 모아서 저희가 또 교재를 만들고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사진이 조금 흐리지만 이게 전데 제가 제일 어리겠죠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다 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하게 되시면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좀 접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학원이나 아니면은 여기 핸드폰 번호가 잘리긴 했는데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문자를 주시면 뭐 궁금한 게 이런 거 있으셔서 연락 주시면 뭐 제가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는 마치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학원이나 여기 번호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